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키워드는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일본 내 혐한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혐한 감정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게 일부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잘못한 지점에서 이게 시작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비이성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냥 한국인이라서 자체 싫다.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약간은 전 정부 차원에서도 항의도 해볼 수 있을 법한 일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도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 내에서도 이제 혐한에 대한 또 반대급부적인 어떤 움직임도 있거든요. 혐한을 멈춰라.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희망을 좀 걸고 있는데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초밥집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적정량 이상의 와사비를 넣은 일명 와사비 테러를 당했습니다. 또 일본 모델 미즈하라 키코는 모친이 한국계라는 이유로 SNS상에서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혐한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일본 내 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아베 총리 집권이 이어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일본 내 혐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 온라인상에 일본 도쿄 시부야의 한 유명 팬케이크 전문점에서 혐한 테러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작성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 종업원이 아이스티로 추정되는 음료에 벌레를 띄워서 가져다 줬다고 게재했습니다. 네. 곧바로 남자 종업원에게 항의했지만 벌레가 있던 부분만 버리고 다시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요. 음료의 양도 반으로 줄어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도시의 유명한 팬케이크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작성자는 다시 종업원을 불러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환불해줄 수 없다면서 아이스 커피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작성자가 처음에 주문한 음료가 바로 아이스 커피였습니다. 결국 식당 측에서 처음 주문한 대로 음료를 가져다 주지 않은 것입니다. 네. 식당 측의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는 두 번의 항의 끝에 받게 된 아이스커피가 먼지가 수북한 컵에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음식을 다 먹지 못한 채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참 직원과 식당 측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행동들이 모두 가게를 찾은 손님, 그러니까 글 작성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업원들은 일본인 손님에게는 착석과 동시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작성자에게는 끝까지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계산하고 식당을 나설 때까지 종업원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응대를 받았다고 호소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영상에서도 봤지만 고추냉이로 인해서 곤란을 겪었던 일명 와사비 테러가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오사카 남바에 있는 한 초밥 체인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게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와사비 테러를 당했는데요. 관광객들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일본말이 서툰 한국인 관광객을 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총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초밥에 적정량 이상의 와사비를 넣어서 제공한 후 해당 초밥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한국인을 보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비하만으로도 모자라서 이게 음식으로 정말 장난을 친 꼴인데 그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해당 식당을 향한 비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비난 여론이 커지자 해당 초밥 체인을 경영하는 식품회사는 지난해 10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명했습니다.
1년에서 2년 전부터 와사비 양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외국인 손님이 많았고, 그래서 주문을 하기 전에 식당 측에서 먼저 와사비를 2배로 늘려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해명을 접했던 네티즌들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분했습니다. 네. 정말 해명이 이상하네요. 정말 과연 적정량의 와사비를 2배로 넣은 초밥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도 제공을 했을지도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반한 감정을 관광객에까지 나타낸 지역이 그곳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일본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죠. 네, 대마도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대마도에서는 혐한 감정이 심해지면서 한국인 아웃이라는 문구를 내건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를 찾았던 한 서울 시민의 경험담에 의하면 그가 들어간 선술집 주인이 그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은 뒤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부산에서 가는 데까지 2시간도 안 걸리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쫓아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마도에서조차 혐한 감정이 심해진 이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대마도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한국인의 여행 매너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손님을 쳐다보고 외부에서 음식을 사와서 식당에서 먹었다는 건데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난 2012년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불상을 훔쳤던 사건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한 감정이 거세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한국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가게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한 행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일본인 모델인 미즈하라 키코가 네티즌들로부터 혐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키코의 어머니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당시 일본의 한 맥주 회사는 미즈하라 키코가 출연한 광고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 그가 자이니치, 즉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네. 미즈하라 키코를 반일 배우라고 지칭하는 글도 이어졌고요.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맥주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국적도 아니고 어머니가 한국계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맥주 회사 광고 모델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즈하라 키코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 인종과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도 SNS를 통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멈춰달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후 혐한 발언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됐는데요. 당시 네티즌들이 보였던 행동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민족이나 국민 등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혐한 서적도 일본 내에서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롱과 비판뿐만 아니고 근거 없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한번 또 출간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정권 교체를 두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한국인 특유의 좋지 않은 기질이 발현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사회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직장이나 결혼에 대한 희망을 잃고 노후 전망도 그릴 수 없는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개인 감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출판사 측은 SNS를 통해 책을 발매하자마자 중판 출간이 결정됐다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해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한 것인데 왜 한국은 혐한 책으로 분류하느냐면서 주장하기도 했고요. 책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과하다는 지적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럼 이렇게 일본 내 혐한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네, 독도 문제를 통해서 혐한 감정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국민의 구심점인 일왕에게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인데요.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일왕이 한국에 오려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해당 발언이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일본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혐한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한의 도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초대형 도발을 나서면서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자들이 이 일본 사회에서 혐한 분위기가 더 퍼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일본에서 거주하는 이들 중 한국 국적 또는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 제일 코리안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선 총련의 저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폭거를 할 때마다 제일 코리안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증오가 커질수록 희생되는 것은 결국 제일 코리안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우리도 아닌 일본에 사는 한국, 그러니까 조선 국적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60대 제일동포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제일코리안에 대한 나쁜 인상이 퍼지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또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퍼진 혐한 열풍이 제일코리안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번에 들어서 수차례 혐한 시위가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도발이 일본 내 혐한 감정과 관련 시위를 이끌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제일조선인 총연합회 앞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노를 제일코리안에게 돌리며 혐한 집회를 하던 우익들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 10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들은 스피커 음량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집회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었지만 사실 몇 년 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혐한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일특권을 허용치 않는 시민 모임은 일본에서 나가라 조센징들,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52건의 혐한 시위가 제일 한국인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해도 이 몇백 건의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우익 성향의 일본 시민들이 혐한 시위 때 내뱉는 그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일본 경찰이 제재를 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국회는 지난해 5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발언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안,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차별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 등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거나 멸시하는 행동 등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했는데요. 그런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자치단체에는 상담과 교육을 충실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제일 한국인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혐한 시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 제정 후에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일본 내에서 혐한 시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일 사이타마현에서 조선인을 죽이자고 외치면서 행진하는 혐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달 16일에는 가와사키시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있었고요.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혐한 시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요. 관련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법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결국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이 혐한 시위대가 조금씩 발언이나 행동을 과격화하면서 이 법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방식은 한층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 도내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더구나 관련법도 제정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가 도쿄를 벗어나서 인근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위 중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노골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지방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이게 그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는 사전 규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규제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만 하는데요. 최근 가와사키시 등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도 있었으나 아직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뭐 앞으로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 헤이트 스피치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본 내 혐한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는 만큼 아무래도 일본 정부도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실효성 없는 그런 법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고 보다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만들어줘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최근 일본 법무성은 혐오 언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약 70곳에 배포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있는 가와사키시는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언동을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사카시 역시 온라인에 혐한 동영상을 올린 사람의 실명을 해당 인터넷 업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관광업계의 우량 고객이 한국 관광객인 만큼 관광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도 혐한 감정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이 좋은 이웃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좀 더 나아진 한일 관계를 기대하면서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